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인생 주식 10가지 황금 법칙이란 책에 대해서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써있죠. Only the best will do. 오로지 최고의 주식에만 투자하라. 원래 두가 뭐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 enough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로 충분하다라는, 그러니까 be enough. Only the best will be enough. 그러니까 best, 최고의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will이 뭐뭐 할 것이다,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오로지 최고의 주식에만 투자해도 충분하다 라는 뜻입니다. 밑에 또 부제가 써있는데, 이 피터 셀러는 분은 영국의 워런 버핏이라고 불립니다. 물론 제가 부제를 유럽의 워런 버핏이라고 짓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럽의 워런 버핏이라 그러면은 앙드레, 헝가리 출신의 유태인, 국적은 유태인이고 실제로 태생 인종은 그 유태인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많이 비견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영국의 워런 버핏이 맞겠죠. 피터 세일런의 책입니다. 이분을 간단히 설명하면, 영국에서는 읽어드릴게요. 책 표지 안쪽에 영국에서는 투자 현인 워런 버핏과 비견될 정도로 실력 있는 펀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가 운영하는 셀런 세계 성장 펀드는 우리로 따지면은 조니 메리츠 자산 펀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조니 대표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니 대표도 펀드 매니저인 거죠. 자기의 회사의 자산 운용사의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본인 또한 그 펀드에 장기 투자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도 밝히고 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영국의 조니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가 운영한 셀런 세계 성장 펀드는 2006년 출시 이후 15년간 누적 수익률 240.9%의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복리로 연평균 1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여기 잠깐 뭐 멈추면은, 미국의 나스닥의 연평균 성장률이 최근 10년 동안 10%? 평균 10%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죠. 흥미로운 점은 기관 투자자와 대규모 순자산을 가진 개인 고객들을 위해 이른바 퀄리티 성장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만 집중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영구적인 자본 손실을 피하는 것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신조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10가지 황금 법칙을 만들어 이 기준을 통과한 극소수의 기업만을 편입한다. 최고 중에 최고의 기업을 찾아 펀드에 편입한 후 또다시 계속해서 다른 종목을 찾아내는 나선 대신 보유 주식들의 영업 실적과 미래 성과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그의 독특한 투자 노하우는 포브스가 올해 꼭 읽어야 할 책 2019년도에요. 중 한 권을 선정한 이 책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투자 업계에서 성과와 실력을 인정받은 덕분에 해마다 여러 상을 휩쓸고 있다. 뛰어난 성과를 보인 펀드에 주어지는 상인 2019 리퍼 어워드 영국 등을 수상했다. 특히 셀런 아메리카 펀드는 리퍼 어워드부터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펀드 중 최고 실적을 거둔 펀드로 지목되었다. 1973년 투자 업계에 첫 발을 뗀 후 1978년이 2차 오일 쇼크인가요? 70년이 1차 오일 쇼크인가 길 거예요. 오일 쇼크가 있던 시대죠. 투자업계의 가장 어려운 시기 투자업계에 첫 발을 뗀 후 현재 셀런 투자 운용사의 회장이자 지배 주주이다. 1989년 그가 운용한 셀런 투자 운용은 현재 15억 달러, 하나 약 1조 8천억 원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자신이 발견한 투자 통찰을 지속 가능한 투자 운용 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해 런던에 작은 사무실을 낸 지 30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다 라고 합니다. 그 영국의 워런 버핏인 피터 셀런, 제목만 봐도 오로지 최고의 주식에만 투자해라 라는 제목 자체가 사실은 되게 매력적이죠. 매력적이고, 뭐 우리 1등 주식에 투자하라 라고 해서 내일의 부를 쓰셨던 조던 김장섭 씨도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1등, 오로지 미국 1등 주식에 투자하라.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다 알면서 1등 주식은 되게 사실 좀 주가가 고가잖아요. 너무 높은데 사도 될까? 그런데 계속 오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역시 애플인가?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인가? 역시 아마존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밖에. 테슬라 꼬꾸라졌다고 해도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역시 테슬라인가? 라는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아도 마음이 잘 가지 않죠. 이미 고가인 것 같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우를, 저 또한 많이 우를 범하는데, 싼 주식.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대량 다 처분해버린 델타, 보잉, 이런 데에 들어간다는 거. 사우스 웨스트, 유나이티드. 한국에 따지면 뭐 그나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때문에 요새 많이 올랐지만 원래 대한항공 8만원 가진 주식인데 지금 2만 회복해봤자 26,000원, 7,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터 린치가 또 얘기를 많이 했죠. 싸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싸면은 여기서 더 떨어지겠어? 설마. 피터 린치가 정확히 얘기하는데 싸다고 사면 더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제 유튜브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AMC, 미국의 CGV를 하는 AMC라는 아메리칸, 중간은 모르겠어요. M은 모르겠고 C는 아마 시네마의 약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네마 그 영화사입니다. 영화사 주식이 원래 한때 코로나 이전에는 8달러였어요. 8달러 하면 한 주에 8,000원이죠. 8,000원이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1.5달러? 그러니까 1,5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4분의 1 토마보다 더 떨어진 거죠. 그렇게 가치가 디플레이션 됐는데, 디프리시에이션 됐는데, 지금 거의 회복했어요. 회복해서 7.5달러까지, 7,500까지 거의 회복을 했지. 야, 역시 미국 주식인가 했다가 최근에 다시 폭락해서 1.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지금 회복해서 2.7달러까지 왔어요. 2,700원 정도. 여전히 싸죠. 근데 회복을 하긴 했지만 역시 여기서 더 떨어지겠어? 근데 끝까지 1.8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1.5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8달러에서 반토막 나서 4달러만 돼도 너무 싼 거 아니야? 4,000원이면 엄청 거저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떨어진 걸 보면은 주식은 정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싼 주식이나 이거 좀 원래 비쌌었는데 너무 싼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회복을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항공이 8만원이었는데, 대한항공 똑같아요. 8만원인데 25,000원 회복하는데도 한 1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흑자로 약간 전환이 되고, 아시아나 매수한다는 그런 소식들에 의해서 좀 오르고 있는 거지. 그나마 흑자 경영을 유일하게, 국내로 아마 통틀어서 항공업계 중에서는 유일하게 흑자 경영을 했다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그나마 오른 거지. 주가는 8만원을 정말 코로나 백신이 다 맞고 나서, 접종되고 나서 여행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8만원까지 회복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우를 많이 범한다면, 원래 8만원짜리인데 다이소에 지금 2만원 파니까 싸게 사서 8만원까지 홀딩 해야지. 근데 그렇게는 사실 저도 주린인데 해보니까 그게 그냥 착각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량주를 사는 게 답인가? 여기서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했잖아요. 42,000원, 49,000, 8,000원, 9,000원에서 5만원 왔다가 다시 49,000원. 아이고 지친다 해가지고 다 딴 데 갔는데, 지금 다 삼성전자 얘기 뿐이잖아요. 8만 전다, 9만 전다, 10만 전다 된다, 이런 얘기 온통 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모든 우량 1등 주식이었잖아요. 한국 1등 주식이었는데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이렇게 삼성중공업도 하고 셀트리온 이렇게 많이 삼바 이런 거 많이 썼지만, 나는 그냥 1등 주식에 올인하겠다. Only the best 에만 will do. 나는 충분하다. Be enough 라는 생각으로 한국의 in Korea, only the best in Korea equals means 삼성전자죠. 삼성 일렉트로닉스 will be enough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 투자했으면 피터 세일런처럼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가 가진 돈이 1억이었는데 4월 달에 1억을 삼성전자에 내놨어. 4만원에 샀어요. 42,000원에. 지금 거의 2배 됐죠. 2배가 됐어요. 배당까지 받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런 책은 한번 읽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디오북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서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서문 읽어드려야 피터 세일런, 이 저자의, 영국의 워런 버핏 피터 세일런의 생각을 한번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투자는 과학임과 동시에 예술이다. 요즘 시장과 같은 수준의 실적을 내는 것은 예술보다는 과학에 가까운데 이는 종종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는 일이기도 하다. 이제 모든 투자자들은 벤치마크 지수들의 실적과 비교돼 자신의 실적을 일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가 운영하는 인덱스 펀드와 ETF들은 조용히 비용 효과적으로 그리고 매우 효율적으로 대부분의 벤치마크 지수와 비슷한 실적을 내고 있다. 그러나 평균보다 나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과학보다는 예술이 필요하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 어떤 기술도 필요하다. 내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퀄리티 성장 투자는 영구적인 자본 손실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까지 인간이 고안한 투자 전략 중 가장 믿음만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다. 따라서 내 의견이긴 하지만 퀄리티 성장 투자는 투자의 성배에 아주 근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퀄리티 성장 투자를 지지하는 논거는 건실한 이론, 경험적 타당성,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놓쳐버리는 상식, 이 세 요인의 강한 결합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유효한 수많은 경험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퀄리티 성장 투자는 아주 소수의 전문 투자자들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얘기하고 있죠. 이 과학적으로 다 증거가 되는데도 놀랍게도 이런 우량주 투자는 아주 소수의 전문 투자자들만 사용하고 있답니다. 놀랍죠? 말은 좋은데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주, 오늘의 대박 종목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이 책에서 퀄리티 성장 투자가 무엇이며 퀄리티 성장 투자가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지, 퀄리티 성장 투자를 가장 잘 실행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대 투자 업계에서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정통적인 사고가 왜 잘못된 것인지를 가능한 쉬운 언어로 설명하려고 한다. 왜 더 많은 투자자들이 내가 주창하는 투자법을 추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부분적으로 이는 이성적인 사고의 부족에 따른 결과이지만, 또 부분적으로 투자업계 운영 방식 및 투자업계에 대한 실제 규제 방식을 지배하는 많은 경제적, 행동적 요인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퀄리티 성장 투자의 매력을 가장 먼저 수용해야 할 쪽은 연기금 투자 범위이다. 고령화를 고려했을 때 은퇴 후 사람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일은 21세기 선진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세계적인 과제 중 하나다. 정책 결정자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미래 연금 성향자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 혜택과 그로 인한 증가는 연금 부채를 충당하기 위한 자산 사이의 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나는 퀄리티 성장 투자가 개인 투자자에게는 현명한 선택이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인과 동시에 선진국에 곧 밀어닥칠 이러한 연금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아주 적합한 투자 전략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규제 장국과 보험 계리업의 머릿속에 굳어진 리스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부적절한 관념과 다른 보다 느슨한 행동적 요인들 때문에 연기금 펀드 스폰서들과 펀드 매니저들은 이 전략을 채택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 내가 퀄리티 성장 투자를 주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배적인 투자 지식에 내재된 몇 가지 강력한 신화를 깰 필요가 있다. 투자 분석의 신화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미망인과 고아를 위한 주식 같은 것이 없는 이유, 배당에 대한 집착이 잘못된 이유, 그리고 지금처럼 금리가 가까스로 플러스를 유지하거나 약간 마이너스로 오갈 때도 여전히 자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동시에 나는 학계와 미디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근본적인 가정, 즉 고수익은 고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가정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좀 재밌는 말이네요. High risk, high return 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high return equal means high risk 라고, 그냥 큰 돈 벌려면 크게 걸어야 돼 라고, 이제 판돈이 커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본인은, 피터 셀러는 반박한다라는 얘기죠.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투자 전략으로서의 퀄리티 성장 투자를 주장하는 논거들을 제시한다. 여기서 나는 내가 정의한 퀄리티 성장 투자로 높은 수익과 평균 이하의 리스크가 가능한 이유, 그리고 투자자의 전략이 정치, 통화정책, 채권시장 등 외부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도 밝혀두었다.
2부에서는 퀄리티 성장 기업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소수의 기업을 찾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런 퀄리티 성장 기업 선정에 사용하는 10대 황금 법칙을 공개할 것이다. 또 퀄리티 성장 기업을 찾은 후에는 이 기업들을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편입할지, 그리고 이들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다. 마지막 3부에서는 퀄리티 성장 투자가 다른 투자법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현재의 시장 상황에 대한 생각, 그리고 초저금리, 급속한 기술 변화, 점증하는 정치적 양극화의 세계 속에서 모든 종류의 투자자들이 직면한 어려운 이슈들에 대한 나의 몇 가지 생각을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규제나 문화적인 이유 혹은 다른 이유로 퀄리티 성장 투자 전략을 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많을 것이란 사실을 인정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이들에게 퀄리티 성장 전략이 보다 나은 전략이라는 증거들을 고려하라고 권하는 것뿐이다. 우리의 투자 운용사를 통해 30년간 이 전략을 추구해온 나는 지금까지의 실적이 고객들을 매우 만족시켰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다. 다음 핵을 나와 퀄리티 성장 투자에서 밝힌 것처럼 내가 퀄리티 성장 투자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우연이었고 아주 일부는 나의 경험과 직관 덕분이었지만 그 초창기 이후 우리 투자 운용사가 수행해온 자세한 분석과 지난 30년간 우리 펀드들이 달성할 수 있었던 실적은 퀄리티 성장 투자 전략이 훨씬 더 널리 활용될 가치가 있다는 나의 확신을 강화시켜 주었다. 네, 그래서 약간 서문 조금 더 있는데 좀 양이 많아서 2편에 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고, 서문을 읽어봐도 좀 약간 어떤 내용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이 편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